채권 금액만 41억이에요. 거기에 플러스 세입자의 보증금 17억까지 합치면 약 60억 정도의 여기에 채권이 걸려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집을 내가 27억에 판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요? 어차피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경매로 털어 넘기는 겁니다.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의 많은 부분들은 담보대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채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제가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. 저명하신 분의 네. 유튜브 채널에 경매 얘기가 나오길래 한번 쓱 봤어요. 경매 수치들을 좀 분석을 하시더라고요. 네. 경매를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부동산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인데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맞나? 포인트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네. 미리 영상을 좀 공유를 드리고 경장인의 생각도 듣고 싶다. 보고 왔죠. 경매를 직접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달리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파트 쪽에선 굉장히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. 경매 쪽에서는 직접 투자하신 분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조금은 간과한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뭐 잘못했다, 의도적으로 뭐 해석을 달리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왔는데, 아파트 실거래는 올라가는데 네. 경매는 쏟아지고 있어. 이게 의미 있는 상승이야?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. 보통 사람들은 이제 경매로 나오는 거 금매로 던져서 팔면 되지 이게 경매로 왜 나올까라고 이제 많이들 질문을 주시고 전문가분들도 얘기를 하는데,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. 대출 70%만 받은 물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대출도 있고 거기에 뭐 후순위로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사채, 세금 압류 다양하게 설정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그 금액을 다 합치면 집값을 초과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경매 건수가 줄어드는 거는 연관성이 좀 없을 수 있다. 왜냐면 애초에 이 집을 팔아도 이 집에 걸린 채권들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 렉슬 아파트, 얼마나 좋은 아파트예요. 이 좋은 아파트 지금 강남 가격도 오른다라고 하는데 왜 경매로 나왔을까요?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.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팔아서 다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. 영상에서 얘기한 것은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그냥 너무 일반화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 집이 예를 들어서 27억이 시세라고 쳤을 때 왜 경매로 나왔을까를 보면 등기부등본에 대출만 있으면 나와선 안 되는 집이죠. 전세입자가 17억 전세로 살고 있고 채권 설정액이 7억 4천이니까 뭐 대출 한 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금액을 합치면 23억이에요.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밑에 보시면 근저당이 대부업체에서 여러 개가 걸려 있고요. 웰컴 저축은행에서도 받았고요. 가압류에서 새마을금고에서도 받았고요. 세금 체납도 걸려 있고요. 시티은행에서 가압류도 있고요. 이거를 다 합치면 이 채권 금액만 41억이에요. 거기에 플러스 세입자의 보증금 17억까지 합치면 약 60억 정도의 여기에 채권이 걸려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집을 내가 27억에 판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요?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팔아봤자 어차피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경매로 털어 넘기는 겁니다. 그러고 나서도 권리에 따라서는 다른 집에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채권들은 상환할 수가 있어요. 경매로 넘겨서 빨간 줄을 그어주기 때문에 법원에서.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.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의 많은 부분들은 담보대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채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. 감정가보다 더 높게 팔 수 있다고 한들 이 사람은 경매 넘기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인 거잖아요. 어쨌든 넘길 수밖에 없는 물건이죠. 결론적으로 집값이 갑자기 60억이 되지 않는 이상 이제 넘길 수밖에 없는 물건이 되는 거죠. 경매라는 거를 너무 단순화한 거죠. 당연히 대출 70%만 있으면 금매로라도 팔아서 대출을 없애는 게 맞아요. 보통 경매로 나온 물건들을 보면 대출 70%만 있는 게 아니라 120%, 130%가 있는 거죠. 당연히 집주인들도 다 계산을 합니다. 뭐가 이득이고 뭐가 손실인지. 취하시키고 넘기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팔아서 이득이 있다는 거고, 경매로까지 넘긴다는 건 경매로 넘기는 게 더 득이 되니까 넘기는 거거든요. 플러스 해당 영상에서 좀 강조한 부분이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가 8년 만에 최다다. 자, 그러면 진행 건수라고 한 기준이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경매 진행은 뭐죠? 입찰하는 게 경매 진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기사에서 잡는 경매 진행 건수는 뭐냐면 등기부 등본에 기입되는 경매 기입 등기라고 됩니다. 이 집은 경매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 집에 대해서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막는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. 그게 기준이 돼요.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유찰된 물건에 입찰하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빠르면 6개월, 길면은 1년 전이에요.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물건들을 보는 거랑 진행 건수랑은 상당히 기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. 시점 차이가. 그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 물건을 걷어갈 수도 있고 당연하죠. 정지가 그쵸.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맞아요.
그러니까 내가 입찰할 물건이 없다니까. 그렇게 기입이 되지만 그때 되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서 어떻게든 이 자산을 지키려고 집주인들이 대출 이자든 뭐 압류든 이거를 푸는 경우가 많아요. 풀어도 경매 건수에는 어쨌든 들어간 거죠. 기입 등기는 찍혔으니까. 시점 차이도 시점 차이지만 그 사이에 특히나 아파트같이 우량한 물건들은 취하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빌라가 취하되는 건수보다 아파트가 취하되는 건수가 월등히 많아요. 재진행이라는 것도 취하돼서 다시 나오는 물건이니까 전날까지 잘 봐야 돼. 재진행하는 물건은 취하되거나 보류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물건이에요. 그거야말로 진짜 금매로 내놓는 게 나은 물건들인 거죠. 채권이 또 적기 그렇겠죠. 때문에. 네. 시간을 버는 이유가 매도되는 거를 기다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. 시간을 벌어서. 그 뉴스를 보면 8년 10개월 만에 아파트가 최다로 경매에 넘어왔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또 낙찰가율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.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건 낙찰가율입니다. 서울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.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도 좀 동반 상승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낙찰가율은 올라가는 거예요. 왜냐면 가격이 올랐으니까. 자, 근데 그러면 진행 건수는 왜 많아지냐? 지금 경매 기입 등기 되는 건 6개월 뒤, 1년 뒤에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죠. 지금 진행 중인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. 경매로 진행되는 아파트가 많아지는데 상승세로 가는 게 맞냐?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현재 가격을 보고 입찰가를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건이 많아진다고 해서 더 낮게 쓰는 건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기사를 볼 때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, 아파트 경매가 좀 높게 낙찰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오히려 저는 아파트 경매로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면 뭔가 아파트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입찰을 더 하고, 그 아파트라는 상품 자체가 언제든지 실거주라든지 투자 수요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로 싸게 받을 수 있는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절대로 이제 대세 상승이 될 거라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은 아닙니다.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빌라, 아파트 이거를 제 포지션을 바꿔서 말씀드린 게 시장 분위기라는 게 계속 바뀌니까 바뀐 분위기를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상승이 있을지 보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대세 하락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고 그 빠진 가격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던가 이런 적극적인 액션이 없거든요. 외부적으로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이런 위기가 없는 한 적어도 보합을 가거나 보금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. 이 영상에서 아파트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파트 경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이 직접 경매에 참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아파트 경매가 많아진다고 하는 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. 경매를 왜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. 내가 이걸 돈 벌려고 하는 거면 아파트는 맞지 않고요. 아파트를 하실 거면 뭔가 특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시면 차익을 크게 거둘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안전한 권리 분석을 하시면서 정말 그 중에서도 제일 안전한 아파트를 하겠다.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세금 내고 비용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. 실거주자는 그 비용은 어차피 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냥 1,000만 원 싸게 사도 이득이라 생각하거든요. 투자자가 이길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뭘 해야 되냐? 결국 권리 분석을 안전하게 가져가겠다 하면 아파트가 아닌 빌라, 오피스텔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요. 상품을 안전한 걸 가져갈 거야. 아파트를 볼 거야. 하면은 권리 분석을 좀 위험한 걸 보셔야 되고, 빌라를 보시면서 특수 물건을 본다면 정말 더 차익이 크겠죠. 결국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걸 안 해요. 빌라를 하시면서 위반 건축물이 있는 거, 빌라 하시면서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거,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위험해 보이는 요소들, 남들이 보지 않는 요소들을 붙이면 붙일수록 내가 싸게 받는 차익이 커지거든요. 결국 경매를 하는 목적은 그 싸게 받는 차익을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품이 아파트건 빌라건 상관이 없어요. 내가 이걸 팔아서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. 더 많이 남는 건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죠. 강의를 할 때 설명드리는 게 아파트와 빌라를 비교를 합니다. 왜 우리가 빌라를 해야 되는지, 현재 시장에서 오피스텔을 왜 해야 되는지 납득을 시켜드리고, 당연히 빌라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조사가 어렵습니다. 그거는 배워서 우리가 접목시켜서 하면 돼요. 더 움직이면 됩니다. 1,000만 원 더 벌 수 있다면 내가 하루 이틀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. 아파트는 사실 경매로 싸게 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소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뭔가 사이클을 통해서 어느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, 그게 오히려 좀 아파트는 맞을 거란 생각도 들긴 해요. 매물 중에서 고르는 게 낫고, 경매는 물건이 굉장히 희소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입찰가 수준으로 매도자분과 딜해서 사는 게 훨씬 낫죠. 고생했습니다.